오늘은 우리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춘우 의원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먼저 제5회 대한민국 휴먼 리더 대상을 이제 수상하셨는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수상 소감을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영천 출신 이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휴먼 리더 농촌 정책 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지역 또 주민들 또 경상북 도민들을 대표해서 농업 정책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제가 받았다 하는 데 대해서 또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주최하신 여의도 정책연구원 관계자와 여러 도민들께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우리 지방의회 부활된 지 이제 30년이 이제 예.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역 이제 도의원으로 이제 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그 지방의회 30년에 대한 또 감회, 소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30년이 지난 현재 제11대 경상북도 의회가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은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현역 도의원으로서 정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 됐다 하는 데 대해서 큰 자부심과 또 지역 발전의 한 틀을 갖고 있다 하는데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지난 3년 동안 네. 나름대로 가장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신다고 예. 하는데요. 그럼 그 지난 3년 동안 의정 활동 중에서 예. 좀 가장 이제 보람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좀 자랑 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저는 기초의회 이제 삼선을 하고 도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2018년도부터 지방자치 이제 평가 의정 대상 또 우수 의정 대상을 받았고, 또 2020년도에 베스트 도의원상도 받았고, 예. 사실 이번에 휴먼 리더 대상까지 받은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도의원으로서 또 지난 시의원으로서 지역사회 봉사가 과연 우리 경상북도와 영천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그냥 평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제가 시의원 도의원으로서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이런 부분이 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대한 꾸준한 조례와 시민 행복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정책 개발에 적극 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지난 9년 동안 우리 조례만 한 10건 정도 이제 예.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거 한번 또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경상북도 기농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나 아니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리 경상북도 지역 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도민의 민생하고 바로 직결되는 조례입니다. 예.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는 게 가장 큰 제 한 역할이고 또 성과가 아닐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조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거 설명해 주셨는데, 조례 말고도 다른 정책 개발이라든지 또 다양한 연구의 활동이라든지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실 2009년도부터 우리 경상북도에 처음으로 우리 영천시입니다. 시에 경마공원이 2009년부터 추진돼 가지고 말산업 관련 장기적으로는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농업이 추진해야 될 방향이 경마공원 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이제 2023년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실시 설계가 끝이 나고 지금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상북도는 말산업 관련한 파생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대구 경북이 지금 갖고 있던 이 농업보다는 향후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신산업 위주의 농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뭐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발굴에 노력을 했는데 의원 경북형 기농기촌 정책연구회 또 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지방 소멸에 대응한 우리 경북형 기농기촌 모델, 집단형 기농기촌 모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3개 시군에서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와 또 경제와 산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제시했다 하는데 또 자부심을 느끼고요. 앞으로 이걸 조금 정책화해서 23개 시군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원으로서의 활동의 뭐 꽃이라면은 뭐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각종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그 활동 내용이라든지 또 그런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도에 들어와서 전반기 2년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제가 부위원장을 역임을 하고 농업 또 업 그다음에 경북에서 갖고 있는 앞으로 없어질 농업 또 새롭게 나아가야 될 농업 이제 집단화 규모화 선진화 여기에서 기본적인 모델과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우리 경상북도 농업 농촌을 사랑하는 모든 도의원들과 또 도민들의 힘을 합쳐서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초 틀 위에 사실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산개선특별위원회 또 의원으로서 뭐 추경 또 본예산에 전체 다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미래 지향적인 예산으로 만들어냈다 하는데 또 가장 바쁘게 또 활동을 했고 이런 상임위 활동 자체가 저 개인적인 보다는 전체 경상북도 의회와 지역 도민들이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예산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자 최근에 우리 지방자치법이 이제 완전히 전면 이제 개정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의회 이사건이 아마 독립이 돼서 그렇죠. 아마 그 이제 행정부에서 독립된 그런 이제 의회 그 이제 직원들 이제 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뭐 지방의회 큰 변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이랄지 또 뭐 그에 대한 의견 이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최종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세부 시행령은 7월 말쯤 8월 초쯤 되면은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내려와야 저희들도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해왔지만은 최종적인 준비는 의회 자체적으로 또 하반기 12월 말까지는 계속 바빠질 것이고요. 인사권 독립이 가장 주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나가면 경상북도의회 같은 경우는 직원이 123명입니다. 123명 중에서도 사실은 전자에는 지평부 이제 지사의 눈치를 본다거나 지평부 쪽에서 다 넘어오는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의회 쪽 일보다는 지평부의 쪽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구조인데 지금은 2022년 1월부터는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의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직원들을 운영을 하면서 한층 더 견제와 감시와 또 화합을 할 수 있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출중한 직원들로 채울 수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혹시 주민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 또 곁들인다면은 그렇다면은 의회 그 직원을 별도로 새로 이제 뽑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공무원 집단 중에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이제 거기는 집행부에서 의회 직원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요. 전 직원의 30% 정도는 또 저희들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우고 또 기존에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은 정확한 시행령이 내려와 봐야 알 수가 있는데 6급
이상으로 잡기나 5급 이상으로 잡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임기제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을 어떻게 또 이용을 할 것인가.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고자 하는 직원들이 조금 적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경상북도 의회 같은 경우는 123명의 직원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평부에서도 좀 능력 있는 직원들이 의회로 많이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요즘 그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마 의회 우리 직원들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그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능력 있는 직원분들은 임기제나 또 저희들 그 일반직이 아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25% 30% 정도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휴먼 리소리 대상이 이제 분야가 이제 농촌 정책 분야인데 앞에서도 이제 좀 설명을 조금 해주시긴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지방 소멸 위기 위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이제 경북도의 23기 시군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도 하시고 또 고민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군 의회에서 전체 다가 그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 우리 동네가, 우리 시가, 우리 군이 지방 소멸 1위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치단체별로 인구 늘리기 또 우리 동네 인구를 좀 얼마 이상 돼야 선거구가 어떻게 되고 공무원 수가 증가되고 중앙에 받는 교부세가 어떻게 되고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 농업 정책이 23개 시군에서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지원해주던 이 예산 가지고는 농업 정책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귀농귀촌입니다. 귀농귀촌인데 지금은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2, 3년 주기로 아니면 한 5년 주기로 로테이션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귀농귀촌을 안착시키는 이런 그렇죠. 과제가 그래서 집단 귀농귀촌 제도를 좀 만들자. 단체로. 그렇죠. 집단 귀농귀촌이란 뭐 하면은 만약 2020년도에 은퇴하는 어떤 모임이나 그 연도별에 나가시는 분들이 단체로 뭐 5가구 혹여 7가구 이렇게 해서 시군에 나는 어디 시군에 안착하고 싶다. 그럼 그 시군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용역도 좀 주는 상태고 이 용역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집단적으로 귀농귀촌을 해서 여기서 수익형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경상북도 역할이 아닐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요즘 이제 뭐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대구 경북 이제 신공항 문제인데 아마 이제 뭐 대구뿐만 아니라 또 경상북도에서도 아주 큰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해서도 아마 뭐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대구 경북 신공항이 이제 군이 의성 지역으로 최종 정리가 되고 사실은 대구시에서도 얼마 전 대구시 의회에서 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경상북도에서도 군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또 이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에 저희들 군하고 그다음 의성군하고 통합신공항 유치를 할 때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도 그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신공항을 들어오고 대구와 경북이 같이 살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파생되는 사업, 그다음에 군이 대구로 편입됐을 때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하고 상세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또 앞으로 만들어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광역철도망이나 이런 부분을
뭐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뭐 통합 그 행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이게 뭐 이제 그 이제 사전 임기도 뭐 아마 3년이 4분의 3이 지나고 예.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한 1년 또 뭐 1년 남짓한 이제 의정 활동 이제 기간이 남았는데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활동해 오셨지만 이제 그 현 임기 중에 이제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제 마무리를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모든 의원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 2년 정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지금 한 1년 반 정도 코로나에 다 묻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몸과 마음은 항상 주민 곁에, 도민들 곁에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움직임으로 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있고 예. 또 정책과 예. 그 다음에 토론회와 예. 아니면은 입법 활동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나머지 한 1년 정도는 뭐 코로나가 올 연말쯤 되면 좀 종식되고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도민들 목소리에 귀를 좀 더 기울여 가지고 아, 현장을 좀 더 찾아가는 그렇죠. 네. 예, 활동을. 또 현장을 좀 많이 다니고 해서 아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경상북도가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예. 그 부분에는 좀 더 많은 예. 고민과 깊은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바쁘신 시간 중에서도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제5회 대한민국 그 휴먼 리더 대상을 그 수상하신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 그 부위원장님이신 이춘우 그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